조선시대 한양에는 포위대인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포위는 벼슬이 없는 선비를 뜻하는데 이분은 이름 그대로 벼슬은 없었지만 그 명성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부였고 조정의 대소사를 막후해서 조종하는 숨은 실력자였으니 그의 영향력은 임금 못지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과 뛰어난 지략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때로는 조정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의 안위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포위대인에게는 한 가지 은밀한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세상을 유람하며 사람들의 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신분을 감추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은밀하고도 의미심장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시골로 자맹을 떠나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유람을 넘어 인간 본연의 진실한 마음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고급 비단이 아니라 너덜너덜하고 땀과 때에 절어 누렇게 변색된 베옷이었죠. 오랜 세월을 견딘 듯 여기저기 찢어지고 해져서 누더기 중에 누더기였습니다. 심지어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군데군데 이가 들끓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산전수전 다 겪은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에 가까운 행색이었죠. 온몸에서는 비루함이 묻어나왔고 그의 얼굴은 오랜 여행과 고된 삶의 흔적으로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포위는 자신의 먼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혈육이라는 최소한의 정을 기대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친척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라도 지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그의 육촌 형님 댁이었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의 넓은 마당, 그리고 마당 한켠에는 곡식,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니 꽤나 부유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을 보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포위는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애써 긍정적인 마음을 다잡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 포위입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혈육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퉁명스럽고 날카로운 표정의 형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포위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겹다는 듯이 얼굴을 경멸로 일그러뜨렸습니다. 이 놈은 또 누구야? 문전의 거짓 때가 몰려왔나? 아니면 송장이라도 굴러들어 온 겐가? 당장 썩 물러가라. 어디 더러운 행색으로 남의 집 문간에서 역병이라도 옮길 셈이냐? 재수 없게 시리 형수님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질색했습니다. 포위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했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저 포위입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윤 포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잠시 잊은 채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척에게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진 놈이 감히 포의 대인이라니. 포의 대인께서는 한양의 최고 부자시고 그 분의 옷에는 비단 향기가 진동하는 법,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는 덕망이 가득하여 근엄함이 흐는 법. 어디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감히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느냐?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귀한 분의 이름을 팔아먹어?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내 아들놈이라도 이 꼴을 봤다가는 복이 달아나겠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경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포이를 매몰차게 내리치며 내쫓았습니다. 포이는 빗자루를 피해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렸고 주변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더욱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실망과 배신감에 휩싸인 채 쓸쓸히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이라는 울타리조차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그의 옛 친구가 운영하는 주막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포이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꿈을 키웠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포이는 친구라면 자신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겨줄 것이라 생각하며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주막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탁한 술 내음과 시끌벅적한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상투를 틀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부지런히 술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포이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일세, 포이, 오랜만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오랜만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는 포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했지만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막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자네가 어쩌다 이런 몰골이 되었나? 여기는 자네가 올 곳이 아니네. 다른 손님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은가? 괜한 소란 피워서 주막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보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람일세. 친구는 포이의 손을 뿌리치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 나 정말 자네의 오랜 법 포이일세. 잠시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자네에게 위로라도 받고자 찾아왔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친구는 그의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나를 모른 척하게. 그리고 나는 자네를 모른 척하겠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어서 가보게.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내 장사에 방해되지 않게. 친구는 끝내 그를 외면했고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포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주막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굳건했던 우정의 한낱 누더기 옷에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친척과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뱉음과 문전박대 그리고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더러운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죠. 그의 마음은 비참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이토록 이기적이고 냉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저녁 무렵, 포이는 지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온몸은 피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자락에 홀로 존재하는 작은 오두막처럼 보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고 허름한 툇마루에는 달아빠진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빼꼼히 열리며 깡마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의 옷차림은 포이만큼이나 허름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선했습니다. 남자는 포이의 몰골을 보고도 놀라거나 경멸하는 기세가 없이 그저 조용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측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가 김서방인가? 어릴 적 우리 집에서 함께 자란 머슴이었던 김서방? 그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대인께서 어찌 이런 모습으로, 설마 포의 대인께서 맞으십니까? 제가 알던 그 포의 대인께서 맞으신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바로 어릴 적 포이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김서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포이와 함께 자랐고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서로를 친구처럼 아끼고 의지하며 형제처럼 지내왔던 사이였죠. 포이가 어렸을 때도 김서방은 포이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mek 목적과 현재 상황을 김서방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세상 인심을 살피는 중이며 잠시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이것 또한 자신의 뜻이라고 말이죠. 김서방은 포이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대인의 고된 여정을 짐작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인, 어서 들어오십시오. 춥고 배고프셨을 텐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이 서방이 아는 대인께서는 늘 좋은 옷만 입으셨고 맛있는 음식만 드셨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김서방은 연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따뜻한 물 좀 내와요. 그리고 대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야지. 우리 대인이 허기지시고 추우실 텐데. 하지만 김서방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처지라 당장 손님에게 푸짐하게 대접할 만한 음식조차 없었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난감한 표정으로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남은 쌀이라곤 한 줌뿐인데 다른 반찬도 마땅치 않고. 김서방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소. 우리 대인께서 오셨는데 이 한 줌 쌀이라도 정성껏 지어 대접해야지. 비록 한 줌의 쌀이지만 우리 마음만은 가득 담아서 대접해야 하오. 우리는 굶더라도 대인께서는 배고프게 보내드릴 수 없지 않소. 대인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요. 아내는 남편의 단호한 뜻을 이해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꺼내 깨끗이 씻고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밥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텃밭에서 갓 캔 푸성귀 몇 가지를 따다가 간장으로 조물조물 무치고 된장을 풀어 뜨끈한 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김서방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그리고 대인에 대한 존경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포이는 그 밥상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초라한 밥상만큼 소중하고 따뜻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적인 정과 사랑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밥 한 톨, 국물 한 모금에서 김서방 부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그런 포이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따뜻하고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포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포이는 김서방의 초라한 집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였던 마음의 상처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정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포이는 김서방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평화를 찾은 듯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덕분에 따뜻하고 편안한 하룻밤을 보냈네. 자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김서방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인, 어찌 벌써 떠나려 하십니까? 더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대인을 모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포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네.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걸세. 그리고 다음번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네를 찾아올 것이네. 그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김서방은 대인이 걱정되어 한참을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쉬운 마음을 애써 달래며 이내 집으로 돌아왔죠.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인의 안녕을 비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하인들, 그리고 늠름한 무사들을 거느린 거대한 행렬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행렬의 위용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어제까지 누더기를 입고 다니던 그 포의 대인이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도포를 곱게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가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덕망과 기품이 넘쳐 흘렀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물이자 조정의 실세인 포의 대인의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포이를 문전박대했던 그의 친척들과 옛 친구들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포이는 먼저 자신을 박대했던 육촌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소식을 듣고 문이 부서져라 달려와 포이 대인의 가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인,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대인인 줄도 모르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포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자네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고 비웃으며 내쫓았지.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빗자루로 내리치며 치욕을 주었지. 그대들의 탐욕과 잔인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독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네. 이제 그대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부는 의미 없게 될 것이야. 그 부는 그대들의 탐욕을 더욱 키웠을 뿐이니.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자신의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들의 전 재산을 모두 사들이도록 해라.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헐값에 사들이게. 그리고 저들은 앞으로 이 마을에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하라. 포이의 한마디에 형님 부부의 전 재산은 순식간에 헐값에 매각되었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포이를 외면했던 모든 이들은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주막을 운영하던 옛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친구는 포위의 위험 있는 모습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가마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친구, 용서하게. 내가 잠시 눈이 멀어 자네를 알아보지 못했네. 내 어리석음이 죄였네. 부디 이 못난 친구를 용서하게. 목숨만은 살려주게. 포위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는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주막에서 쫓아냈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친구와의 의리마저 저버렸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네는 이미 잊었더군. 진정한 우정은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는 다시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 주막을 사들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그리고 이 자는 앞으로 이 마을에서 어떤 장사도 할 수 없도록 막아라. 그가 어디를 가든 그의 악행을 알려 다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라.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주막은 팔렸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박대했던 이들에게 준엄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내린 포위는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맞아주었던 김서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포위의 웅장한 행렬을 보고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대인께서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포위는 가마에서 내려 김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서방, 자네의 진심 어린 마음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네. 모든 이가 나를 외면하고 비웃을 때 자네는 마지막 한 줌의 쌀로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었지.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네. 자네의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네. 김서방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대인께서 무사하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포위는 환하게 웃으며 김서방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네, 김서방. 자네의 선량한 마음과 변치 않는 의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일세. 나는 이번 자맹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네. 이제 자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려 하네. 김서방, 자네를 이 고을의 현감으로 임명하겠네. 자네라면 충분히 이 고을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야. 김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슴 출신인 자신이 고을의 현감이라니 꿈에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인, 제가 감히 저같이 미천한 자가 어찌 감히 현감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소위는 그저 대인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포위는 김서방의 어깨를 다시 한번 힘주어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들보다 진심과 선량함, 그리고 의리를 지닌 자네가 이 고을을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 자네라면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고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야. 자네의 따뜻한 마음이 이 고을을 밝힐 것이네. 그리하여 김서방은 하루아침에 고을 현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의 대인의 기대에 부응하듯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불의를 엄정하게 다스렸으며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밥 한 끼 대접했다가 하루아침에 고을 사또가 된 머슴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회자되었죠. 사람들은 그를 이로운 현감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 혹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실한 마음과 선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진정성을 지닐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고 예측할 수 없는 큰 행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억만장자 포이의 누더기 자맹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잔잔한 울림을 넘어 삶의 깊은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